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는요. 사실은 초등 버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고등이 이제 올라간 친구들이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사실 아이들한테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였었고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다가 선생님들도 같이 저희가 강사 교육할 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면서 초등 친구들한테도 또 중등 친구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주자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일단 초중등을 수업할 때 아이들이 뭔가 학습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방향성을 저희가 잡아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됐고요. 우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물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완화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걸 제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조금 봤더니 결국에는 고등 때 표준 편차를 제가 쓴 거거든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표준 편차가 한 20%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4%다. 그럼 못하는 학교고요. 그다음에 15%다. 그럼 굉장히 잘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잘하는 것과 좀 평균적인 학교 중간에 있는 학교인 건데, 보통 18.3%에서 A 등급이라면 그게 거의 28.2%, 18.3%를 떨어지니까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받던 친구들의 비율, 그러니까 A등급 받던 친구들의 비율이 28%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명 중에 1명은 100점이나 아니면 95에서 100점 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 자체가 10명 중에 이제 거의 2명도 안 되는 걸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물론 다른 다 비슷하겠지만, 다른 원장님들, 다른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동탄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정말 여기서 요 근래에 친하게 지내는 원장님은 MNS 수학과학 원장님이 계시고, 팀스 영어라고 또 원장님이랑 친하게 지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강아 원장님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얘기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중학교 때 너무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동탄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력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다가,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대입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대부분 다 똑같아지는 거죠. 서울이라던가 다른 데 다 비슷해지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포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라던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약간 망망대에 떨어져 있는 저희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학원에서 학부모님이 등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지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초등 때부터도 학습 방법 자체를 내 꼴로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에 계속 익숙해져 있어야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그걸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파트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결과로 연결되는 학습 솔루션이랑 이제 실력을 만드는 루틴, 이렇게 두 가지가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왜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꼭 중등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생각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엔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 풀어야 되고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또 뭔가 이제 외웠을 때 엄마가 물어봤을 때 바로 딱 답해야 되고, 해석해봐 했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단어 뭐야 했을 때 딱 말해야 되고, 스펠링 불러 했을 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가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이제 정답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난 열심히 했잖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뭐랄까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고, 사실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에 대한 그 학습적인 상태와 이해와
또 공부해야 돼 라는 그 방면이랑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그 두 개의 좀 이렇게 브릿지의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아이가 물론 이렇지만 지금 이러한 과정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 일단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과목마다 해야 되는 게 다른데 아이들이 다 다르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의 뒤쪽에 죄송해요. 한 장이 빠져있네요. 나와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수학은 결국에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식을 만들거나 설명을 어떻게 왜 그렇게 풀었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 결국에는 하나 빠져있는 거가 뭐였냐면요. 과목별로 제가 좀 생각해봤을 때 퍼센트를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결국에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한 50%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를 푸는 게 50%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30, 30, 30이에요. 개념의 이해가 30, 영어에 대한 이해가,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혀야 되는 게 30%인 것 같고요. 또 나머지 30, 40%는 그걸 내가 활용해서 정말 내 걸로 만들어서 표현해내는 거. 결국엔 쓸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안 나오나요? 이거를 떼야 돼. 맞아요. 떼시면 돼요. 네. 저 어제도 되게 많이 필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네. 우선은 일단 암기 과목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사회라던가 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암기가 70%고 이제 쓰는 거가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가 30%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데 그거에 대한 다른 거에 대한 차이가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건 거죠. 이제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중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특히 고등은 더 심한데 저희는 영어학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주는 거죠. 근데 숙제가 받았을 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또 옮겨온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너무 공부를 원래 잘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있는 학원에 갔다가 너무 많은 양을 주는데 본인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해야 될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래도 학원에서 이게 고려해줘서 그래 너는 이게 안 되니까 넌 국어도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수학 점수가 지금 낮으니까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수학하고 영어는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영어에서는 영어를 이만큼 내주고 수학에서는 이만큼 수학을 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과목들 또는 나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고학년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저학년들은 또는 초등 고학년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만들어낸 건 메쉬예요. 그냥 어떻게 끼워 맞췄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메쉬는 사실은 이게 뭔가 저희 메쉬드 포테이토 할 때처럼 뭔가 으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짓누르고 나 스스로를 이겨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승리자가 되고자라는 그냥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인,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에임, 목표가 아이들이 없어요. 세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요. 그거를 습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저희가 스터디와 헤빗으로 가는 거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그럼 이제 어떻게 실력을 만드는 루틴으로 정말 실력이 되는 루틴으로 가져가느냐 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일단 메인을 먼저 시작해보면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저도 되게 많이 뭐라고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한테도 괜찮아 수학 못해도 괜찮아 지금 다 수학 끝나는 거 아니야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일상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수학 지금 아직 2학년 3학년 하고 있으면 지금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3학년 하고 있거든요. 5학년인데. 물론 이제 저희 국제학교 나이는 4학년이긴 하지만, 그래요. 한 번도 수학을 시킨 적이 없고.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들은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말이 아닐까? 진짜 내가 내 아이한테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내가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은연중에 듣는 우리 친구들도 나는 뭔가 못해, 나는 못하나 봐.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에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좀 그런 상처받는 일들이 있는다면 그 자존감을 좀 세워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인식. 결국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건지에 대한 아이들이 인식이 없어요. 나는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생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 라던가, 아니면 나는 뭐 사회 같은 거는 연도는 잘 아는데 인물은 기억을 못해 라던가, 영어는 말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됐든 뭐 이렇게 일단은 나 앞에 내뱉고 볼 수 있는데 나 쓰는 건 진짜 못하겠어 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채워줘야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걸 저희가 알려서 지식을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난 이런 부분은 못하니까 이런 거는 해야 돼. 이런 건 잘하니까 이거 말고 내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좀 알아가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걸 더 해야 돼, 이거는 조금 더 강화시켜야 돼,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이들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 아이들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무슨 뭐 직업을 갖고 싶은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체성 탐험하는 거는, 탐색하는 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놀러가라, 뭐 책 읽어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말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외부적인 동기. 결국엔 지금은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 딸로 아직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고학년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달러에만 집착해서 안 되겠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요. 그 친구가 중등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해줄게, 또 그런 뭔가 조건이 있었을 때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집착 안 하는 친구들은요. 아무것도 집착 안 하는 친구들은요. 공부하는 마음에 대한 집착도 아예 없어요. 어떠한 것도 무기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좋게 봐야 된다는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쌓여서 나 달러 진짜 많지 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그게 내부적인 동기부여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또 감정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작은 성취감을 좀 느껴서 맞아 나 좀 잘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레벨이 조금 아이가 쉬워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이제 근데 쉬워서 아이가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원래 영어를 안 좋아했는데 지금 영어 너무 좋다. 그래서 좀 쉽다고 한다. 그래서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려워서 영어가 안 좋았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직은 있을 때 아직은 레벨 높이는 게 아니라 좀 그걸 다져주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목표는 단기 목표. 결국엔 달러라던가 오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성취감, 또 그게 이제 한 달 저희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려고 저희 명예의 전당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뭔가 했을 때 또 이제 성취감 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기 효능감이 이제 있었어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또 그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인식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 나 왜 공부해야 돼? 나 꼭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저희가 저도 아이는 인식 못 하잖아요. 그거를 주는 게 답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이가 뭔가를 찾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게 만드는 거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쵸. 두 번째 거는 목표를 한번 가볼게요.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뭔가 단기 목표가 있어요. 나 달러 받을 거야 하면서 뭔가 이제 하잖아요. 나 내일 숙제하는 거 달러 받아야 돼 하면서 숙제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가 결국에 중기 목표로 가게 되면서 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뭐 어떻게 보면은 방학 특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고려대 통번역 같은 경우 사실 좀 중기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성장하고 또 저희 이번에 했던 거가 단어 이지비지 단어 콘테스트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왔거든요. 이거를 하고 나서 한 2달 동안 하고 나서 아이가 단어 배우는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라던가 또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가지고요. 사실 저희는 그 중기 목표 때문에 그런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또 장기 목표로 가는 것까지 이제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기 목표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단기 목표는 어떤 거든지 간에 상관없이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걸 행하게 할 수 있는데 중기 목표는요, 특히 이 특목고라던가 아니면 나는 뭐 토플 시험을 볼 거야라던가 또는 아까 말했던 저희 뭐 고려 통번역 시험을 볼 거야, 말하기 대회를 나갈 거야, 그런 중기 목표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게 생기고 그런 거에서 뭐 상을 못 받거나 또는 특목고에 못 간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해왔던 그게 가닥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기 목표를 좀 세워주고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동기부여가 방향성이 되어서 이제 나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뭔가 의미 없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게 해주고 그럼 또 말하기 대회 상 받으면 다음번 말하기 대회도 나갈래요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또 뭐 특목고까지 갈 수 있는 또 그런 방향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방향성을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결과로 뭔가 연결되는 게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포인트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반학습이라는 게 있고 시험학습법이 추세요. 끌까요? 꺼드릴게요. 죄송해요. 꺼드릴게요. 많이 안 오셔가지고 많이 취소하신 건지 일단은 기반학습이랑 시험학습법이랑 저희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기반학습은 결국에는요 저희가 평소에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때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학습들은요 다 기반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때 그 기반학습을 잘 잡아서 시험학습으로 연결시키는 게 결국에는 시험학습법인 거거든요. 개념 이해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어 문장 만드는 거 하고 있고, 뭐 말하기 하고 있고, 그런 모든 활동들을 이제 응용해서 기초 응용까지 가는 게 저희가 이제 PBL을 금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뭐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응용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토대를 닦아주는 거인 거고, 시험 학습은 문제 이해했으면 암기하고 문제 풀고 연습하는 거. 저희가 중1 같은 경우는 시험을 1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조건 다 시험 때 주말에 와서 하고 금요일날 오게 하고 다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요. 사실 문장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지금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면은 더 간단하고 짧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시키는 거는 내신 콘서트, 뭐 백발백중 이런 오지상다형 문제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연습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지상다형 문제를 읽었을 때 얘가 도대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그걸 포인트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1 같은 경우도 시험은 안 보지만 그냥 중등이랑 똑같이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요일, 금요일 나와서 다 그냥 수업 시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시험 학습에 좀 강해질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실전에서 이제 시험 봤을 때 문제를 바로 풀고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학년 마지막 시험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감. 나 역시 100점 맞았어. 나 영어는 자신 있지. 하면서 뭔가 더 하고 싶거든요. 100점 놓치지 않고 싶어서. 이제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넣어놨네요. 학습법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학습 방법 자체가 다른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스스로를 이제 파악해서 분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기반학습 같은 경우는 단기 성적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계속 영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를 그냥 알아가서 좀 영어에 대한 기반과 사고력을 다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요 포인트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사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요 포인트로 이제 해보자면요. 일단 저는 목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름 저도 예전에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어서 돌아보면 결국에는 목차를 놓고 공부를 했었고요. 일단 어머니들 책 사실 때도 한번 이렇게 쭉 먼저 목차부터 보신 다음에 제목에서는 뭔가 나를 되게 끈게 만드는데 목차 읽었을 때 이거 나랑 맞는 내용 맞나? 좀 그런 거 생각하시고 사시지 않나요? 저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목차를 보면 대충 얘가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 그 맨 밑에 목차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엔 이런 얘기로 흘러가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일단 예습 한번, 복습 3번. 그러니까 저희가 숙제라던가 모든 그 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렇게만 딱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기반학습이랑 이제 이렇게 단원명이라던가, 기반학습은 결국에 단원명이나 학습 목표를 보고 저희가 이제 알게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습하고 복습하는 걸 익혀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 건지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첫 번, 한 번 예습, 3번 복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를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는데 다음날 되면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일주일 뒤에 생각하려면 생각이 더 안 나잖아요. 그걸 자주자주 꺼내줘야지 생각이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결국 그게 망각곡선이라는 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20분 뒤에는요 거의 100% 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 1시간 뒤, 뭐 1일, 일주일, 1개월이면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이제 그거의 주기에 맞춰. 이게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뭐 비슷한 맥락으로 평균치를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의 맥락에서 아이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거고,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수업 전에 하고 있는 거가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붙어 있어요. 클래스 앞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가 오늘 수업은 어떤 거를 할 건지 단원 제목을 쓰는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이거 할 거야, 우리 이거 할 거야, 준비됐지? 하고 단원은 오늘 뭐 시험 보는 거야, 폈지? 숙제는 여기다 내야 돼? 하고 숙제 다군 있잖아요. 이제 그게 가는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할 건지, 그 다음에 숙제는 뭔지, 이게 여기다 뭐 페이지 몇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업 직전에 이걸 함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 투구정사 오늘 할 거구나 하면서 내가 뭔가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거, 웜업을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어떤 거 할 거야 같이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에 돌아가서요. 우리 오늘 이거 했지? 투구정사에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 우리 동작이랑 동작 사이에 우리 투 연결고리 붙이는 거였다고 하면서 이제 지워주고요. 단어시험 우리 오늘 받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냥 지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직후에 포인트만 찝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쭤보니까 어때요? 말씀드리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일단 있고, 두 번째 복습은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 배운 거, 저희가 다 숙제가 다 모든 게 다 복습 기반이잖아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만들면서 뭔가 내가 했던 거 리딩도 다 지문했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끔 녹음을 시키는 이유가 다시 보면서 읽어보고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3번째 복습은 저희 보통 6주에 한번 미드텀 파이널 보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제 미드텀이었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얼마나 집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그 전에 리뷰가 들어가는 반들도 있고요. 이제 레슨 플랜상 리뷰가 안 나오는 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시험지도 오늘 저도 들어가서 이제 봐보니까 아이들이 그 시험에 나왔던 거가 그 리딩 지문이 똑같이 그냥 그 교재에 나왔던 리딩 지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6주마다 한 번씩 있는 또 복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정이 거쳐져 있어야지 뭔가 내가 준비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직후에 우리 뭐 했었어?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숙제하면서 뭔가 기억 강화를 시키는 거고, 시험 보면서 다시 내가 실력 점검도 하면서 꺼내볼 수 있는 시간 간격 두고서 뭔가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지루하셨죠? 여기서 퀴즈. 기억해야 학습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 기억 못하신다. 어떡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거 한 장만 옮겨오고 뒤에다가 놓더라고요. 아무도 그럼 없으신가요? 진짜 없으신 건가요? 메시 아니겠어요.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여기 있네요. 이 정도면 이제 아셔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제는 질문을 다시 한번. 네, 질문 다시 보여드릴게요. 학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를 바탕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거 무차. 밀착. 어떤 사진이죠? 목차. 목차 사진이 있어요. 축하드려요. 네, 목차였죠.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지 효과적이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뭔가 이제 물어보고 엄마 다 외웠나 확인해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할 때 도와주실 부분이 목차만 써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봐. 네가 아는 거대로 얘기해봐. 저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공부를 했었었고. 그래서 목차가 정말 중요하다. 그거에 기반을 놓고 해야 된다. 결국 그 목차가 소주제, 소단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쭉 이어져서 중단원, 대단원이 되고 결국 그게 한 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을 두고 하면 된다. 그래서 사진을 목차는 사진을 열심히 입구에 바꿔놓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럼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여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뭘 하나 바꾸면서 이게 뭐가 없어졌는지 학습 챌린지가 원래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두 장이 아마 앞쪽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내신 대비 같은 경우 저희가 중1이지만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신에서도 저희가 레슨 플랜 지금 초등도 다 붙여나가잖아요. 내신 대비 때도 레슨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다 두 단원 플러스 외부 지문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 나가게 되는 거고요. 시험 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있어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결과로 어떻게 연결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학습 챌린지가 저 뒤쪽에 나왔는데 사진만 그렸나요? 네, 일단 어떻게 해서 습관 형성을 할 수 있느냐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습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슨 플랜을 붙여나가잖아요. 레슨 플랜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뭐구나. 사실 예습을 하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예습을 하는 게 잘 안 되고, 또 이게 저희가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가 왜 안 배운 걸 해오라고 해서 애가 힘들다고 하는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해는 가요. 저도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습을 여기 학원에서 예습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으면 집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내일 여기 할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단원을 한번 읽어보고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저 진짜 전가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동화 전가 보면서 막 그때 왜 그러세요? 다 아셨잖아요. 동화 전가. 네. 이제 그래서 어머니도 그거지 않으세요? MG? 왜냐면 나이대가 되게 MG의 그 범위가 되게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근데 아니세요? 확인 생각하지 않을게요. 저는 MG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동아전파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그때 미리 같이 보면서 좀 공부를 했었고, 그럼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내가 수업 들으면서 굉장히 뭔가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지만 복습이라던가 예습을 사실 붙여나가는 이유가 어머니들이 집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일 나가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사실 붙여놓은 건 맞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단어 같은 경우는 QR코드 미리 한번 들어보면 좋고요. 그렇게
까지. 그리고 숙제 루틴에 넣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뭔가 하는 아이들이라면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숙제 바구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자마자 숙제 펼쳐서 어디다 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보통 다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채점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가시고 채점해줘서 갖다 주시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클리닉 같은 경우도 이제 했잖아요. 클리닉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아직 습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뭐 3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이제 학습적인 습관, 숙제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 시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렇게 다 이제 붙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뭔가 학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챌린지를 하고 있는지 이제 봐보면요. 요거를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직은 이제 다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연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알파 저희 라이팅 교재를 한 다음에요. 틀린 걸 저희는 사실은 클래스별로 무조건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초등이기 때문에. 중등 같은 경우 저희가 이렇게 반반씩 가거든요. 무조건 반은 수업을 다 같이 듣고요. 그리고 반은 개별적으로 다 반 찢어갖고 레벨 더 맞게끔 더 이제 개별 진도로 나가는데 개별 코칭을 봐주는 거죠. 근데 초등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뭔가 좀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클래스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숙제를 해갖고 오고 채점을 받은 다음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서 피드백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틀린 거를 쓰게 하고요. 왜 틀렸는지를 쓰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떠냐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되게 반응이 좋대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쓰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익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위는 뭐뭐 할 거야, 뭐 3인칭 단수에 S 또는 ES를 붙인다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본인이 알아서 고쳐서 쓰는 건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사표를 쓰거든요. 지금 보면 뭐 정수가 청림중 3학년.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험 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뭔가 좀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구체적으로 쓰고 이번 점수 목표를 쓰고 어떻게 공부하겠다라는 거를 같이 쓰면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방학 때는 10시부터 5시까지 같이 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뭐 그 시간대가 뭐 언제, 왜냐면 이때까지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원을 아직 안 가니까. 보통 오전에 학원 가는 친구 거의 없잖아요. 다 똑같이 그냥 오후에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에 보통 아이들이 그냥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에 뭔가 책을 읽든 뭘 해도 상관없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뭔가 혼자 하는 작품 3일밖에 안 가는데 그래도 같이 하고 선생님이 뭐 코칭해주고 너는 그래서 뭐 했는데 너 이거 무슨 공부인데 물어봐주면 3주는 가니까요. 같이 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단어 콘테스트 하는 거 이번에 너무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2학기 때는 더 판을 벌려보자 지금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단어 성장은 결국에는 아이들이 정말 기본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더 많이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고 이번에 1, 2등을 한 집에서 했어요. 쌍둥이인데 그 친구들은 13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1관에 있는 친구에서 어제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뭐 했어? 물어봤더니 그거 안 쓰고 붙여놨다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엄마가 언제 가지시겠지 생각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 성취감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라이팅 굿플릭스 같은 것도 하고 또 고래 통번역도 그렇고 여긴 없지만 말하기 대회에서 저희 나갔었잖아요. 말하기 대회에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언제예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방학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사실 특목 그런 이거는요 중기 목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방학 프로그램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그 온라인 줌으로 설명을 했더니 되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편하니까 집에서 보시기가 일단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토플을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희가 11월 22일 날 토플 시험이 있고 그거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토플 시험이 이제 가장 수능이랑 가까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비문학 지문 위주로 나와 있고요. 문제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수능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뭔가 공인 인증 시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이제
난이도가 있고 아이 도전해볼 만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확실히 한 친구들은 특목고를 안 가더라도 그런 걸 아니더라도 확실히 영어 실력 자체가 고등 갔을 때 기본기가 확실히 탄탄하더라고요. 그렇게 있고요. 특목 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일단 비문학 지문 독해가 일단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저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스토리 위주로 많이 읽다 보니까 비문학을 잘 안 읽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특목고를 꼭 가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결국에 수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 중심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읽고 그게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많이 읽혀줘야 돼요. 근데 특히 여자애들 잘 안 읽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거든요. 스토리책만 많이 읽어서 비문학 책은 무조건 읽게 하고 저희 아이는 책나무를 보내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무조건 선생님한테 말해서 비문학만 읽혀달라고. 뭐 과학이랑 이제 사회 이런 것만 읽혀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또 한국 그런 거에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역시 의견 쓰는 거라던가 에세이 쓰는 거에 대한 자기 표현이 결국엔 이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수능에서도 가장 주력을 두고서 이제 초점을 두는 거고 100% 서술형 시험을 보는 이유도요. 이해하는 게 끝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라는 걸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발표라던가 말하기 같은 것도 결국에는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보겠다. 이게 보면 예전에는 수능이요. 그냥 결과 중심이었잖아요. 그 서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서류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정도로 하고 있고 잘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매번마다 체크해서 하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느냐를 놓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토플이라던가 아니면 포트폴리오 활동이라던가 그게 저는 이제 저는 갈 때 친구들 다 많이 봐줬었거든요. 자소서 봐주고 그 친구가 이제 가진 성향이랑 대학교를 같이 매칭시켜서 보내주는 것들 그게 고등학교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퀴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메시 학습법이 뭐의 약자 맞죠? 손 드신 건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메인, 에임, 스터디, 헤빗, 맞죠? 네. 여기다가 습관을 내고 가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여가지고요. 네, 써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퀴즈에서 목차였잖아요.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왜 성적이 안 오르냐 라고 했을 때 뭔가 부모님과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공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간극을 줄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장하는 아이,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건 거죠. 자존감도 높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내가 또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 있고요. 실력을 그러면 어떻게 루틴화할 수 있느냐. 결국 목표가 있어야지 단기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어를 학습하게 되고 매일매일 숙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기 목표로서 아이들이 나 그래서 특목고 가고 싶어. 나 이번 대회 참여할 거야. 라는 그 중기 목표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맞게 루틴이 만들어지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스터디에서 저희가 또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습. 수업 시작 전에 예습, 두 번째는 직후 복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복습하는 게 있었고, 네 번째는 시험 때 다시 한번 저 멀리 있던 생각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는 거. 그 4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걸 또 습관화하기 위해 저희가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어줬는지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오면 아이들 또 생활 습관 자체도 또 있잖아요. 오면은 꼭 옷 벗어놓을 때는 어디다 벗어놓는지, 가방은 어디다 두는 건지, 신발은 어떻게 놓을 건지 그러한 생활 패턴 자체가 습관화가 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서 나의 습관, 공부 습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학습 챌린지가 있던 것 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어머니가 집에서 이런 건 해보면 좋겠다 라는 게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중기 목표 달성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목차를 기반으로 하니까 확실히 기억이 잘 나시죠. 그렇게 정리를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은 시작부터 저희가 정말 이기는 싸움이라는 게 어떤 이유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처음부터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 방법을 알고 그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루틴화 시켜가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올바른의 뜻이 없는 건데, 그죠? 네, 올바른 공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어머니들이 숙제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고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봐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 집에서 숙제 봐주시고 다 했는지 체크해주시고 하시면서 그걸 또 루틴화로 가져가실 때 집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건 같은 시간에 해보시는 거예요. 네. 꼭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꼭 같은 체크를 하는 건 거죠. 이제 그게 사실 안 되어서 파닉스 같은 경우도 아이들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서 파닉스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파닉스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학원 보내는 이유가 같은 시간에 아이랑 같이 앉아서 그걸 루틴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집에서 도와주실 때 뭔가 똑같은 시간에 이 시간까지는 끝내야 돼라던가 이거 먼저 한 다음에 그거 해야 돼라던가 그런 루틴화를 가져보는 거는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집에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쿠폰 이거는 써서 저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편지도 저희가 썼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다 됐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가실 때 주차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주차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